안녕하세요. 파이썬 언어 기초, 오늘은 9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9주차는 조건문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if, else문, 그리고 else를 제외한 if문, 그리고 여러 개의 문장을 묶어줄 때 블록을 사용하는데 그 블록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연속적인 if, else문, 중첩된 if, else문, 여러 조건식의 결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건문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조건식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요. 이 조건식은 주로 이제 관계식으로 우리가 만듭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이 이제 참일 때 실행하는 명령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짓일 때 실행하는 명령어들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 여러 개의 실행 경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문장을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이제 if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만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건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else문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데요. 자, if는 만약이라는 의미로 조건문을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if 적고 그 뒤에 조건식을 적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식이 참일 때 실행하는 문장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콜론을 적고요. 콜론 밑에다가 들여쓰기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명령어들을 쭉 적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하는 문장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조건이 거짓이에요. 거짓이면은 else문 뒤에 있는, else문 밑에 있는 문장들은 수행을 하는데 이때 else는 그렇지 않으면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음을 표시하는 콜론을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들여쓰기를 하고 명령어를 쓰게 되면은 이 명령어들은 이 해당되는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하는 문장들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if, 그 다음에 else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조건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문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놀이동산을 갔어요. 놀이동산을 갔더니 거기에 조건이 있는데 이 놀이기구를 타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키가 130cm 이상인 어린이만 이 놀이기구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한 조건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조건에 해당되는 키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변수 height로 놨어요. 그래서 기본값을 처음에 넣어줬어요. 물론 이거는 인풋해서 입력을 받아도 되고요. 이렇게 처음에 기본값으로 초기값을 이렇게 넣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키에 해당되는 이 변수를 우리가 height로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식은 height가 13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조건식을 주고 if문을 앞에 썼죠. 그래서 만약 height 키가 13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저 뒤에 있는 이 콜론 뒤에 들여쓰기 뒤에 나와 이 문장 놀이기구를 탈 수 있습니다가 출력이 되고요. 자, height가 13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else. 그렇죠? height가 130보다 작은 거죠. else에 해당되는 거는. 근데 이때 else 뒤에는 조건식이 들어가지 않고요. else는 if 뒤에는 조건식이 거짓일 때 실행되는 문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else 마찬가지로 뒤에 실행되는 문장들이 있으니까 콜론을 적고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프린트, 놀이기구를 탈 수 없습니다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height가 100이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놀이기구를 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if, else문이고요. if, else문에서 만약에 거짓일 때 특별히 실행하는 명령어가 없어요. 그냥 참일 때만 특별하게 실행하는 명령어가 있다. 이럴 때는 else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else는 생략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food에다가 스테이크 값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food는 스테이크라는 문자열을 가지는 문자열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조건식에서 물어봤어요. 자, food가 스테이크라는 값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참이면은 요 두 개의 문장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프린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푸드 값에 해당되는 스테이크를 10번을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거를 프로그램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파이썬 쉘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푸드에다가 스테이크 넣어주고요. 그 다음 if 푸드가 스테이크와 같으면 그래서 뒤에 이렇게 콜론을 해줬고 뒤에는 두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프린트 됐고요. 그 다음에 푸드에 해당되는 스테이크가 10번이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에서 10번 출력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여러 개의 문장들, 여러 문장들을 묶어 놓은 것을 우리가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건이 참인 경우 또는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 여러 개의 문장을 실행할 경우에는 이렇게 블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문장을 묶는 이런 블록을 사용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토탈 스코어가 30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실행하는 문장이 이렇게 두 개인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문장은 들여쓰기를 하고 두 개의 문장을 적어줍니다. 같은 들여쓰기가 예를 들어서 한 칸이라도 차이가 나면은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간격만큼 들여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같은 간격의 들여쓰기를 한 것을 우리가 블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블럭 안에 들어있는 이 문장들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블럭은 우리가 들여쓰기로 구분하는데 이때 들여쓰기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if문, 이 코스트가 2000보다 크냐라고 물어본 이 문장에 대해서 참인 경우에는 여기 들여쓰기한 이 텍스하고 프린트 이 두 문장이 블럭이 돼서 실행이 되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else죠. 그럼 else 뒤에 있는 이 문장들, 그쵸? 여기 코스트, if 코스트에서 if 코스트가 1000보다 크냐라고 물어본 거에서부터 여기 else까지 해당되는 이 부분이 바로 else 뒤에 요 else 뒤에 블럭이 돼서 실행이 되는 거고요. 또 이 else문 안에 이렇게 if else를 또 넣어줄 수가 있는데 이때 마찬가지예요. 이 코스트가 1000보다 크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코스트가 2000보다 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본 거죠. 코스트가 1000보다 크냐?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죠? 이 코스트가 1000보다 크고요. 그리고 그렇죠. 200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죠. 물론 이게 참이에요. 참이면은 요인 두 개의 문장이 실행이 되고요. 요 두 문장은 블럭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면은 S. 그래서 세금은 없습니다가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우리가 블럭을 사용을 해서 그 여러 문장을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들여쓰기가 중요하다는 거. 들여쓰기 수준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if else문을 사용을 하는데 연속적으로 우리가 if else문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성적을 받아서 학점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하려고 해요.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듯이 성적이 90점 이상이면 A학점이잖아요.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A학점인데 만약에 아니면 또 물어봐야 되죠.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80점 이상이고 90점 미만이냐라는 거를 또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뭐예요? 70점 이상이고 80점 미만이냐라고 또 물어봐서 이게 참이면 C가 되고 이게 거짓이면 또 60점 이상이고 70점 미만이냐 물어봐서 참이면 D학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60점 미만이면 F학점. 이렇게 그 학점을 부여를 하는데 자, 제일 처음에 여기는 이제 2%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성적이 90점 이상이냐라고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if else면서 또 다시 물어보는 거죠.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때 그렇지 않으면 이 else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f 해서 이 부분은 또 물어보는 겁니다. 80점 이상이냐.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보다 제일 마지막에는 else 부분에 이제 80점 미만이 되는 거죠. 이때 F학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연속적인 if else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간중간에 거짓일 때 또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elif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그 프로그램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해서 우리가 이 플로 차트, 이 흐름도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뭐 플로 차트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알고리즘을 표현을 하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한눈에 잘 보여지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가 9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제 A가 출력이 되고, 거짓이면은 다시 물어봐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쵸? 그레이드가 90보다 작다라는 의미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드가 90보다 작고 8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이게 참이면은 B 출력.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레이드는 80보다 작아요. 예. 근데 7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C 출력. 자, 여기서는 또 거짓이니까 그레이드는 70보다 작아요. 근데 6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D가 출력이 되고요.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60보다 작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F로 출력한다라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그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적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int로 만들어줘서 정수로 만들어주죠. 스코어에다 저장을 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90 이상이냐? 그쵸? 그러면 A 학점, 프린트. 그렇지 않아요. 그럼 Lif로 또 물어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80 이상이냐?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야? 80점 이상이 90점 미만이냐? 라는 거죠. 그러면은 참이면은 학점 B 출력하고요.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럼 또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70점 이상이고 80점 미만이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참이면은 C 학점, C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Lif에서 또 물어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거짓이라면 70보다 작은 거죠. 70 미만이에요. 근데 60점 이상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참이면은 D 출력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요. 이게 다 거짓이면, 앞에 있는 게 다 거짓이면 무슨 의미예요? 60점 미만이라는 거죠. 그럴 땐 그냥 else를 써서 학점 F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파이썬에서 파일로다가 만들어서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성적을 입력하시오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요. 저는 여기다가 97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97이라고 입력을 했으니까 첫 번째 if문 여기에 조건식에서 참이 되죠. 그래서 학점 A가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저 만약에 뭐 70점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학점 C가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뭐 if문 쓰는데요. 이제 if else를 계속해서 쓰는 elif에서 계속 물어보는 그런 if else를 연속으로 쓰는 방법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중첩된 if else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if else 문장 안에 다른 if else 문장을 넣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자, if 조건에서 이 명령어 안에 if else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else 뒤에 또 if else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일 때 명령어 하나, 그래서 A가 실행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거짓일 때 이 조건에 대해 조건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조건에서도 거짓에 해당되는 명령어가 또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조건 2를 적어서 참일 때 명령어 B, 거짓일 때 명령어 C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if else를 우리가 중첩된 if else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한번 그 중첩된 if else 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마트를 갔는데요. 마트에 갔더니 사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과가 신선하면 이 사과를 살 거예요. 신선하지 않으면 안 사죠. 그래서 만약에 신선해요. 그러면 사과를 사기로 하는데 가격에 따라서 이제 사과의 가격에 따라서 사는 개수를 다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if 해가지고 사과가 신선하다. 그러면은 사요. 그런데 사과의 가격을 또 물어보는 거죠. 물어봐서 사과가 개당 1,000원 미만이면은 10개를 사고 사과가 개당 1,000원 이상이면 5개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if문 안에 또 if else가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요거를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사과의 상태를 입력을 받았어요. 입력을 받았더니 이거를 F 퀄리티 안에다 넣었습니다. 사과의 상태를. 그래서 만약에 신선해요. 신선하면은 사과의 가격을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1,000원보다 작으면은
네, 10개를 산다를 프린트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1,000원보다 큰 거죠. 1,000원 이상인 거죠. 그럴 땐 5개를 산다를 프린트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애플 퀄리티가 사과의 상태가 신선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뭐예요? 사과 가격 물어볼 필요 없이 사과를 사지 않는다를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실행을 시킨 걸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이렇게 파이썬 파일로다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고 실행을 시켰는데요. 자, 제일 처음에 자, 애플 프라이스가 애플이 신선하고 그 다음에 애플 프라이스 가격이 1,000원 미만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사과의 상태를 입력하시오라고 이제 명령어가 떴을 때 신선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쵸? 여기가 이제 요 if에서 애플 퀄리티가 신선이 돼서 이게 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플 프라이스를 물어보자. 사과한기 가격을 입력하시오라고 이제 화면에 떴어요. 그래서 저는 900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900이라고 입력했더니 어떻게 돼요? 애플 프라이스가 1000보다 작다. 이 부분 참이 됐죠? 그래서 10개를 산다가 화면에 프린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과가 신선한데 가격이 1,000원 이상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상태를 입력하시오 해서 제가 신선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2,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if문이 거짓이니까 이 else에 해당되는 문장이 실행이 되죠. 그래서 5개를 산다가 프린트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신선하지 않은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그 실행을 시켜서 사과의 상태를 입력하시오 그랬는데요. 제가 상함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이 if문, 첫 번째 if문의 신선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 else문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과를 사지 않는다가 이렇게 프린트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 조건식을 우리가 또 결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입력된 연도가 윤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요거를 할 때 이제 이 조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지 이제 윤년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다른 언어 뭐 C라든지 뭐 자바라든지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학습할 때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3개의 조건이 있는데요. 여기서 연도가 4로 나누어 떨어지면 우리가 윤년이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도를 4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냐 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연도가 4로 나눠 떨어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 %4는 4와 0이 같으냐라는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하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는 윤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윤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어 연도를 100으로 나눴어요. 그랬는데 0이 아닌 거. 예. 0이 아닌 거를 찾아야 돼. 이게 바로 이제 0이면 안 되는 거죠. 나눠 떨어지는 연도는 제외니까 0과 같지 않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 떨어지지 않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이어 %100 느낌표 이퀄 0. 그래서 이어를 연도를 100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 아닌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400으로 나눠 떨어지는 연도는 윤년이에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러니까 4로 나눠 떨어지기는 하는데 4로 나눠 떨어지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100으로 나눠서 또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AND 조건이 되는 거죠. AND. 이 4로 나눠 떨어지고 100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거. 예, 그래서 이거는 AND 조건으로 이걸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0으로 나눠 떨어지는 연도는 윤년이에요. 그러면은 400으로 나눠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요거는 요 두 개 조건에다가 5화로 해서 요 조건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00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이렇게 2열을 400으로 나눴어요. 나머지가 0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볼까요?
400년인 경우에는 4로 나눠 떨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100으로 나눠 떨어지는 연도는 제외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100으로 또 나눠 떨어지죠. 그쵸? 그리고 400으로 나눠 떨어지는 연도는 6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다 복합적으로 여러 조건식을 결합을 해서 6년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연도를 입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산술 연산해야 되니까 int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 계산하는 거예요. 자, 4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 그리고 뭐예요? 100으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and로 이렇게 묶어줬고요. 이거 또는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또 6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OR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만족하거나 두 번째 조건이 만족하면 이건 6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연도는 6년입니다. 이렇게 출력되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6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력되게끔 이렇게 해줬어요. 자, 그럼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우리가 이제 코딩을 했고요. 자, 코딩을 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을 시켰더니 자, 연도를 입력하시오 라고 해서요. 2019년을 입력을 했어요. 2019년은 자, 첫 번째 여기 조건에 어때요? 4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요. 그쵸? 그리고 100을 나눴을 때 0이 아니다. 요 부분 첫 번째 문장에 있어서 네, 요거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해당이 되는데 여기 and. 그러니까 여기도 0, 여기는 뭐 1이 되니까 이거는 0이 되고요. 또는 400으로 나눴더니 여기도 이제 F, false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6년이 아닙니다. else 문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6년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조건문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곳곳 그 프로그래밍 할 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는 if, else 문이 있었어요. if 문 뒤에는 조건식을 적었고 그래서 그게 참이면은 그 뒤에 있는 문장을 실행을 했고요. 만약에 이 조건식이 거짓이면 else 문 뒤에 있는 문장들, else 문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죠. 밑에 이제 들여쓰기를 해서 만들어진 그 문장들이 실행이 됐고요. 또 거짓일 때 실행되는 문장이 없다면 우리가 if 문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else를 생략을 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여러 문장을 묶어서 다 그 문장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문장들이 다 여러 문장이 실행이 돼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블록을 사용하는데 파이썬에서는 블록은 들여쓰기예요. 예, 들여쓰기고요. 다른 프로그램들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파이썬에서는요. 들여쓰기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이 블록이라는 거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연속적인 if else 문은 if 문이나 else 문 안에 또다시 if else가 들어가는 거였고요. 그 또다시 if else가 들어가는 게 중첩된 if else 문이었고요. 연속적인 if else 문은 if 물어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또 물어봤어요. elif에서 또 물어보고 elif에서 물어보고 마지막에는 예, 이렇게 else로 해서 실행이 되는 요런 문장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연속적인 if else 문이었죠. 중첩된 if else 문은 if 문 또는 else 문 안에 if else 문이 또 들어가는 거였고요. 그리고 조건식을 만들 때, 조건물의 조건식을 만들 때 조건식을 하나가 아니라 뭐 and라든지, 그쵸? and라든지 or라든지 이런 연산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조건식을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if 뒤에 있는 조건식을 만들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조건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들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면서 아까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 번 한번 복습해 보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함께한 프로그램들을 한번 다시 개별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테스트해 보고 실행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10주차에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